안녕하십니까? 평생을 의학에 헌신하며 특히 중년과 노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연구해온 의학 박사 박서연입니다. 제 나이 예순을 넘기며 제 의사 인생의 사명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은 여러분께 가장 정확하고 진실된 건강의 등대가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가장 친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올라와 매일같이 여러분의 건강을 좀먹고 있는 치명적인 암살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정체는 바로 우리가 몸에 좋다고 굳게 믿어왔던 일부 과일입니다. 배신감이 드실 수도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는 지난 40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천 편의 논문을 통해 얻은 살아있는 진실입니다. 지금부터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반대로 죽어가는 세포도 살리는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법까지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질병의 고통이 아닌 건강한 행복으로 채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모든 지식과 진심을 담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끝까지 집중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건강의 탈을 쓴 첫 번째 암살자는 바로 국민 과일이라 불리는 바나나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며 반문하십니다. 박사님, 바나나처럼 간편하고 영양가 높은 과일이 어디 있습니까? 기운 없을 때 최고고 변비에도 효과 만점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장점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특성들이 사실은 50대 이후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우리 몸에는 어떻게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의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은 사실상 고도로 압축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잘 익은 노란 바나나는 소화 흡수가 매우 빨라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드는 혈당 스파이크의 주범입니다. 이는 우리 몸에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엄청난 과부하를 줍니다. 젊었을 때는 췌장이 이 정도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지만 노화로 인해 췌장의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 한두 개를 먹는 습관은 마치 매일 아침 췌장을 향해 채찍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췌장은 지쳐버리고 이는 당뇨병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칼륨의 배신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하여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 조절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젊고 건강한 콩팥을 가졌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의 기능은 40대 이후 매년 약 1%씩 자연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칼륨이 몸에 들어오면 기능이 저하된 콩팥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합니다. 처리되지 못한 칼륨은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이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상태를 유발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를 교란시켜 심장을 제멋대로 뛰게 만드는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 위험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일부 혈압약은 몸속에 칼륨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바나나를 즐겨 드시는 것은 시한폭탄의 스위치를 스스로 누르는 것과 같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가 얼마 전 진료했던 72살의 김영희 어머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규칙적으로 살아오셨고 고혈압 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시고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2개와 우유 1잔을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나섰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의 빠른 대처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검사 결과는 심각한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급성 심부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더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바나나를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위해 한 일이 오히려 내 목숨을 위협했다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어머님은 투석 치료와 함께 바나나를 완전히 끊으신 후에야 콩팥과 심장 기능이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나나의 달콤함 뒤에 숨겨진 위험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식탁에서 추방해야 할 과일은 바로 달콤한 중독 포도입니다. 포도는 그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과 한 입에 쏙 들어가는 간편함 때문에 한번 손을 대면 멈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알맹이 하나하나가 우리 혈관과 관절을 공격하는 작은 탄환과도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포도의 당분은 대부분 과당과 포도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우리 몸에 매우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췌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하지만 포도의 더 큰 문제는 바로 요산이라는 대사성 찌꺼기를 대량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과당은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 수치를 높이는 주범으로 작용합니다. 이 요산 찌꺼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을 떠돌다가 관절, 특히 엄지발가락이나 무릎 같은 곳에 바늘처럼 뾰족한 결정체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람만 스쳐도 칼로 베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유발하는 통풍입니다. 흔히 많은 분들이 통풍은 고기나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당이 풍부한 달콤한 과일, 특히 포도야말로 숨겨진 통풍의 주범입니다. 몇 해 전 남해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평생을 배실만 해오셨던 67의 이철민 선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통풍 발작으로 몇 달간 배를 타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셨습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가 불에 지지고 칼로 베이는 것 같아 밤에는 고통 때문에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이불을 물어뜯으며 밤을 새우셨다고 합니다. 선장님은 억울함을 토로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바다에서 잡은 생선만 먹고 살았지 육고기는 명절 때나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술도 거의 입에 대지 않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험한 병이 저한테 온 겁니까? 라며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식습관을 아주 자세히 문진한 결과 매일 밤 고된 조업을 마치고 출출함을 달래기 위해 포도 한 송이씩을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통풍의 원인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선장님은 좀처럼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속는 셈치고 포도를 완전히 끊고 제가 처방해드린 식단 관리를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지긋지긋하게 자신을 괴롭히던 통풍 발작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십니다. 과일 한 송이가 내 밥줄을 끊고 내 다리를 잘라낼 뻔했소. 특히 수분이 날아가 당분만 고도로 농축된 건포도나 액상과당이 첨가된 포도주스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포도의 강렬한 달콤함이 사실은 우리 관절에 쌓이는 고통의 결정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식탁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할 과일은 여름철의 복병 수박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냉장고에 넣어둔 시원한 수박 한 조각만큼 큰 즐거움을 주는 것도 드물 겁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갈증 해소에 좋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수박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수박의 단맛을 내는 것은 대부분 과당인데 이 과당은 우리 몸에서 가장 교활하고 음흉하게 행동하는 당분입니다. 여기서 저는 과당의 무서운 두 얼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밥이나 빵을 통해 섭취하는 포도당은 몸 전체의 세포들이 에너지원으로 골고루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일의 과당은 다릅니다. 이 교활한 녀석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교묘하게 피해 곧장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갑자기 밀려 들어온 과당을 처리하느라 다른 중요한 해독 업무나 대사 활동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처리 용량을 넘어선 과당을 중성지방의 형태로 바꾸어가네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방간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과당은 우리의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뇌의 스위치를 고장 낸다는 것입니다. 밥을 한 공기 먹으면 뇌의 시상하부에서 배부르다, 그만 먹어라는 시노렙틴 호르몬을 보냅니다. 하지만 과당을 섭취했을 때는 이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욕을 더 자극하는 배고프다, 더 먹어라는 시노그렐린 호르몬을 교란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수박이나 과일 주스는 먹어도 배가 부르다는 느낌이 잘 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음식까지 찾게 만드는 식욕의 배신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진료했던 74살의 고이숙 어머님은 평소 알뜰한 성격에 음식을 버리는 것을 매우 아까워하셨습니다. 어느 주말 가족들이 함께 먹고 남은 수박 반 통이 아까워 혼자서 그걸 다 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식은땀을 흘리고 극심한 복통과 구토를 하며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치솟는 고혈당성 고삼투압 증후군이었습니다. 당뇨병 전 단계였던 어머님께 수박 반 통은 그야말로 독약이었던 셈입니다. 어머님은 그날 이후로 수박만 보면 저게 그냥 과일이 아니라 내 목숨을 위협했던 무기였다며 몸서리를 치십니다. 아깝다는 생각, 시원하다는 즐거움이 내 몸의 가장 중요한 장기인 간을 병들게 하고 내 혈당 조절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특히 저녁 식사 후 후식으로 수박을 드시는 습관은 최악의 습관입니다. 자, 이제 독이 되는 과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그럼 이제 도대체 무슨 과일을 먹고 살란 말이냐는 답답하고 원망 섞인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제 그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몸의 녹슨 세포를 젊은 시절로 되돌려줄 기적의 보약 과일 4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혈관을 위한 프리미엄 청소 서비스 아보카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보카도를 느끼하고 지방 많은 채소로 오해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과일이며 신이 중년에 우리에게 내린 가장 완벽한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다른 과일처럼 혈당을 올리는 단맛을 내는 당분이 거의 없는 대신 혈관 속 나쁜 기름 찌꺼기 LDL 콜레스테롤을 녹여 없애는 착한 지방, 즉 불포화 지방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는 강력한 용액처럼 아보카도의 풍부한 올레산은 끈적끈적해진 우리 피를 맑게 정화합니다. 또한 딱딱하게 굳어가는 혈관 벽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혈당 지수 지하 역시 거의 0에 가까워 세상에서 유일하게 당뇨 환자분들도 양이나 시간을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드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얼마 전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시다가 정년 퇴임하신 75세 박진우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몇 년째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도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안정되지 않아 걱정이 태산 같으셨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다른 식단이나 약은 그대로 두시고 딱 한 가지만 추가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식사에 아보카도 반 개씩만 샐러드에 섞어 드셔 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후 검사 결과를 들고 병원을 다시 찾은 선생님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어 의사와 상의해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무엇보다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무려 30%나 떨어져 담당 내과 의사도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아보카도 반쪽이 수십 년 먹은 약보다 더 효과가 좋았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바로 뇌를 깨우는 보랏빛 다이아몬드, 블루베리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전 같지 않은 기억력 때문에 속상하고 자꾸만 깜빡깜빡하는 자신을 발견하며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덜컥 겁이 나신 적 있으시죠?
블루베리의 아름다운 보랏빛 색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현재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천연 뇌세포 보호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 성분은 뇌혈관의 장벽, BBB를 직접 통과하여 뇌세포의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뇌신경 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력 감퇴와 알츠하이머 치매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서울에서 평생을 우아하게 살아오신 71살의 윤서희 어머님은 몇 년 전부터 심한 브레인포그, 즉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증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평생 즐겨 읽던 책도 몇 페이지 넘기지 못하고 사람들과의 대화 중에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점점 자신감을 잃고 집안에만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따님의 간곡한 권유로 매일 아침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꾸준히 드신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어머님은 스스로 놀랄 만한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머리를 뒤덮고 있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는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고 책의 내용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활기를 되찾으셨습니다. 지금은 다시 독서 모임에도 나가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 치매 보험보다 블루베리 한 줌이 낫다며 블루베리 전도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 몸을 살리는 과일은 면역력의 녹색 갑옷 키위입니다. 특히 껍질째 먹는 키위는 그 어떤 영양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천연 면역 증강제입니다. 키위 한 알에는 우리 몸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비타민C 권장량의 2배가 넘는 엄청난 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 풍부한 비타민C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맞서 싸우는 우리 몸의 군대, 즉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를 훈련시키고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또한 키위 속의 액티니딘이라는 특별한 효소는 단백질 소화를 도와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장은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면역기관입니다. 인천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65세 최상철 사장님은 해마다 겨울이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아 심하게 앓다가 결국 입원까지 하시는 게 연례 행사였습니다. 면역력이 너무 약해 작은 감기에도 쉽게 폐렴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비싼 홍삼이나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매일 키위 하나를 깨끗이 씻어 껍질째 먹어보라고 권한 뒤로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박 사장님은 키위 한 알이 수십만 원짜리 보약 수십 첩보다 낫다며 이제는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활짝 웃으십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아껴두었던 숨겨진 보물입니다. 바로 천연 인슐린 펌프라 불리는 자몽입니다. 자몽의 쌉쌀한 맛을 내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는 놀라운 기능을 합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의 췌장이 예전처럼 많은 양의 인슐린을 쥐어짜 내지 않아도 적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도 혈당이 효과적으로 조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십 년간 과로에 시달려 지쳐있는 우리의 췌장에 달콤한 휴식을 주는 정말 고마운 과일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매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약, 특히 스타틴 계열을 복용하고 계신 분은 절대로 자몽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자몽 속 특정 성분이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효소 CYP4A4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약의 혈중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높아져 혈압이 너무 떨어져 쇼크가 오거나 근육이 녹아내리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혈압약을 드시면서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아침마다 자몽 주스를 마셨다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신 아찔한 경험도 있습니다. 약을 드시지 않는 분들께는 최고의 과일이지만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보약 과일들 이왕이면 120% 효과를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저 박서연의 40년 노하우가 담긴 보약 과일 120%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니 꼭 기억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황금 시간을 지키십시오. 과일은 식사를 다 마친 뒤에 먹는 달콤한 디저트가 절대 아닙니다. 식사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과일을 먼저 먹으면 과일의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다른 음식물의 방해 없이 몸에 온전히 흡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가 먼저 위에 들어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조절하게 되어 과식을 막아주는 최고의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습니다. 식후 과일은 혈당을 이중으로 올리고 이미 위에 있는 음식물과 섞여 발효되면서 가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고의 짝꿍과 함께 드십시오. 보약 과일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환상의 짝꿍들이 있습니다. 뇌에 좋은 블루베리는 단백질과 유산균이 풍부한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을 높이고 장 건강 효과까지 배가 됩니다. 혈관 청소부 아보카도는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잎이채소, 예를 들어 시금치나 케일과 함께 드시면 뼈 건강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는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면역 가보 키위는 철분이 풍부한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키위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셋째, 최악의 짝꿍은 피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과일을 드실 때 우유나 빵떡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유제품의 카제인 성분이나 밀가루의 글루텐은 과일의 섬세하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의 체내 흡수를 심각하게 방해합니다. 또한 소화 시간이 다른 음식들이 위에서 뒤섞여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고 가스를 유발하는 주원인이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매일 아침 사과와 식빵, 한 조각 우유 한 잔을 드셨는데 늘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는 만성 소화 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빵과 우유를 끊고 과일만 드셨더니 그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넷째, 똑똑하게 보관하고 손질하십시오. 아보카도는 약간 단단한 초록빛의 것을 사서 실온에서 2-3일 정도 후숙시킨 후 꼭지 부분이 살짝 들어갈 때 신문지에 싸서 냉장 보관하면 일주일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헹군 후 키친타월로 물기를 완전히 말려 냉동 보관하면 잔류 농약 걱정도 덜고 영양소 파괴 없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습니다. 키위는 손에 쥐었을 때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살짝 말랑한 느낌이 드는 것이 잘 익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담은 저 박서연의 혈관 청소 회춘 주스 레시피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 블루베리 반컵, 잘 익은 아보카도, 4분의 1개 껍질째 씻은 키위 반개, 그리고 물 반컵을 믹서에 넣고 1분만 갈아 주십시오. 여기에 그 어떤 꿀이나 시럽도 추가하지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고소하고 상큼하며 자연스러운 단맛이 납니다. 이 주스 한 잔이 여러분의 아침을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깨워줄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수십 년간 길들여진 입맛과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 역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단맛의 유혹은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겨내기 어려울 만큼 강력합니다. 설탕은 뇌에서 마약과 비슷한 중독 회로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단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분들께 3일의 약속, 즉 미각 리셋 프로젝트라는 것을 제안합니다. 딱 3일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독이 되는 과일 3가지와 과자빵, 음료수 같은 모든 종류의 가공 설탕을 완전히 끊어보는 겁니다. 처음 하루 이틀은 금단 현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일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설탕에 마비되었던 혀의 미각 세포가 다시 살아나 음식 본연의 섬세한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먹는 블루베리 한, 알 키위 한 조각이
이전에 먹던 설탕 덩어리 과자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단 것이 미친 듯이 당기는 순간이 찾아오면 미리 준비해둔 보약 과일이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십시오. 사실 오늘 제가 이토록 간절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역시 과거의 잘못된 식습관의 처참한 피해자였기 때문입니다. 40대 시절 의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강에 무지했습니다.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맹신으로 밤늦게까지 논문을 쓰다 허기가 지면 밥 대신 과일로 배를 채우는 어리석은 습관을 수년간 가졌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당은 당뇨병 직전까지 치솟았고 간은 중증 지방간으로 뒤덮여 제 기능을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볼 낯이 없었고 거울 앞에 선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제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지난 20여 년간 과일을 비롯한 모든 음식들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편의 해외 논문을 밤새워 번역하고 영양 성분을 분석하며 제 몸에 직접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지혜들을 깨닫고 제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혈당이 완벽한 정상으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60이 넘은 저는 제 또래는 물론이고 40, 50대보다도 건강한 혈관과 췌장 나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제 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오늘 제 영상을 보고 실천을 결심한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은 결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심코 손을 뻗는 그 과일 한 조각을 바꾸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통증과 질병 없는 제2의 청춘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100세 시대의 젊음은 주민등록증의 숫자가 아니라 혈관의 나이가 결정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오늘부터 건강한 과일로 새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고백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희망과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소중한 건강 정보가 꼭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공유 버튼을 눌러 꼭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작은 손길 하나가 잘못된 과일 하나로 고통받는 소중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큰 응원입니다. 이는 저와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진실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의학 박사 박서연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